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빚 갚는 게 어려워서 개인회생 고민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빚을 없애고 내 재산을 지키는 건데요. 파산 같은 경우는 빚을 다 없애주는 대신 원칙적으로 면제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은 법원에서 다 처분을 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런데 회생도 파산처럼 재산을 법원에서 다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재산과 관련된 중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영상에서 많은 댓글들을 주셨는데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회생에서 재산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집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산이 있어도 회생이 가능하느냐, 살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가 있는데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돼요.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총 빚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집 팔아서 빚 다 갚으면 되니까 개인회생이 안 돼요. 그런데 1억짜리 집에 담보대출이 8천이 있다. 그러면 그 집 가치는 1억이 아니라 담보대출 8천을 뺀 2천만 원이 되거든요. 이때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집이 있다 없다 만으로 이제 개인회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에서 담보채무를 뺀 그 금액이 다른 신용빚보다 적으면 집이 있든 자동차가 있든 상관없이 회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개인회생에도 집경매 넘어가나요?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이 개인회생을 하면 금지명령, 중지명령으로 경매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금지명령이 나오면 이제 새로운 경매를 넣을 수가 없게 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매는 중지명령으로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이후에 인가까지 받으면 오히려 그때는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담보권자는 담보 물건을 경매로 팔아가지고 돈을 받는 게 회생 계획의 원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가 이후에는 중지되었던 이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막고 싶으면 담보권자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원금이랑 이자를 성실히 갚아 나가겠다고 하면은 경매를 안 넣고 기다려주는 것도 있어요. 물론 금융기관마다 업무 처리 매뉴얼이 다 달라서 국민은행 같이 회생 인가 이후에는 경매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회생하면 당장 집 경매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지만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랑 협의가 안 되면 이미 경매는 새로 진행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 댓글이 있는데요. 혹시 개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캐피탈사에 저당 잡혀 있는 차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중에 캐피탈에 담보 잡힌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캐피탈사에 전화해서 자동차를 직접 매각하고 저당 잡힌 부분만큼 돈을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며칠 내로 캐피탈사가 직접 차 팔고 자기 빚 정리한 다음에 남는 돈 있으면 우리한테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차를 팔고도 담보빚 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남은 빚은 회생해서 일반 채권으로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니까 추가로 내가 더 갚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생 진행하면서 변제금 말고 별도로 나가는 차량 이자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제가 적극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를 꼭 타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집에 담보 잡힌 거랑 똑같이 이것도 캐피탈사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매 안 넣는 대신 원금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는 식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변제금 말고도 추가로 차량 관련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꼭 그 차를 유지해야 되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절충안으로 기존 차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차량이 꼭 필요한 분들은 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로 중고차 하나를 사서 그걸 얻어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피탈 담보 이자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이득인 경우가 많아서 차선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개인회생하면 가지고 있는 보험 다 해지해야 되나요?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파산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나 파산을 하나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어요. 법원에서 강제로 해지를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일부 보험을 해지하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는 매달 내는 변제금 대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회생 들어가기 전에 보험료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건 보험료가 너무 높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하더라도 보험을 해지해야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보험 관련해서 추가로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회생이나 워크아웃 중에 혹시 암 진단금 받는 경우 압류당하나요? 이 질문은 파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통상 2분의 1이 압류 금지 채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2분의 1만큼은 진단금 받더라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평가하는데 청사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압류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회생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압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진단금 말고 수술비나 치료비 같은 이제 실비보험금은 100% 압류 금지 채권이라서 회생에서 재산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개인의 생활하게 되면 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신다면 회생사건 진행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